자, 이번 시 교재 352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52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환경 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환경 관리 관한 부분에 자, 여기는 일단 질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몇 가지 꼭 한번 체크하실 부분들. 일단 1번의 소독. 소독은 지금 양가로 1번에 이제 가보시면 소독 관련 부분에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단 소독에 대한 소독은 어디가 이제 공동주택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소독을 한다. 이 소독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래서 이제 필수라는 건 이와 같은 세대 이상은 이와 같은 시기에 뭐 합니까? 소독을 합니다라고 해서 소독은 지금 양가로 1번에 세대수를 보시면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대한 그래서 세대수 한번 잠깐 봐주시면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시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소독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가로 여기서 말하는 공동택의 범위는 어느 범위를 포함한 의미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금 질문에 가셨을 때 첫 번째 300세당 양가로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택 의미란 것 좀 하나 봐주시고 지금 여기는 세대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그걸 봐주시고 2번 소독 횟수입니다. 소독 횟수. 자, 그러면 소독 횟수는 지금 그와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의 법에 따른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횟수를 한다고 해서 보시면 월은 지금 밑에 양가로 2번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4월부터 9월까지는 3월의 1회 이상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의 1회 이상 해서 여기는 지금 해당되는 월에 월에 따른 주기에서 3월의 1회 이상 6월이라는 것은 4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여기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라는 건 6월이라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라고 해서 소독의 횟수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 지금 교재 문항 그대로 1번에 따른 이와 같은 각각 1, 2에 따른 요 기간 이내 3개월에 한 번, 6개월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소독은 지금 세대수, 공동택 관련 세대수하고 1, 2번에 따른 그 횟수에서 횟수는 좀 정리를 꼭 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위반시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뭐 양가로 3번 이제 관련 과태료 규정 나와 있는 거 하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따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소독에 따르면 이 소독 관련 실시 대장에서 여기는 이 소독 관련해서 여기 이제 따로 하나 그 연수만 하나 잠깐 보시면 소독 실시 대장에서 보시면 여기는 소독 실시 대장에 관한 이 소독 실시 대장의 보관에 관한 연수는 몇 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다. 그래서 연수 하나만 여백에다가 적어서 소독 실시 대장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2년간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양가로 이제 4번에 이제 가면 소독의 종류.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셨을 때 이제 소독을 하는데 그 소독의 종류 일단 이 소독의 종류를 일단 여기 지금 이 공동태소라든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감염병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내용에 따라 법령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1번에 소독에 관한 부분을 꼭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소독의 이제 종류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크게 5가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게 5가지에서 1번의 소각에서부터 태우는 것에서 마지막 지문에 5번에 가보시면 5번에 그 일광소독까지 총해서 몇 가지? 5가지 이제 종류 있다. 그래서 일광소독까지입니다. 일광소독까지 종 5가지 하나 봐주시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 물어봤었던 게 지금도 보시면 공동택 관련 소독 횟수 관련해서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 1번에 3개월에 3월 한번 주관식으로 물었었던 적이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1번부터 이제 단순히 그 종류에 관한 분류 소각부터 해서 일광소독까지 해서 총 5가지를 주고 그 중에 두 번째 전기소독을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를 한번 출제했던 부분들이니까 여기 이 두 가지 모두가 주관식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혹시 여기 이 소각에서 일광소독에 관한 지문 이 중에서 소각부터 마지막 일광소독 중 혹시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보시면 두 번째
전기소독하고 끓는 물 소독 관련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그러면 전기로 소독은 대체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1시간 이상, 그리고 끓는 물 소독은 얼마 이상? 30분 이상. 일단 여기는 그 지금 시간을 이제 보시게 되는 온도. 그럼 여기는 온도는 두 가지 모드에 온도라는 거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두 가지 지금 보면 전기 소독하고 그다음에 여기 끓는 물 소독에서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를 두든 간에 두 가지 경우 일단 온도는 섭씨 몇 도 이상, 섭씨 이제 100도 이상이 섭씨 100도 이상이고 시간만 하나 구분했을 지금 보시면 전기 소독은 지금 보면 시간이 몇 시간 여기는 1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고 끓는 물 소독은 여기는 얼마? 시간 30분 이상. 여기 시간만 나와 있는데 시간하고 여기 1시간 이상 30분 이상 하나 봐두시고 여기는 온도는 모두 전기 끓는 물 소독 모두가 온도 섭씨 100도 이상의 상태 수에서 1시간 이상을 전기 소독하고 30분 이상을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와 있지만 온도. 일단 정리를 크게 여기서 한번 주관식으로 물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혹시나 전기 소독하고 끓는 물 소독 쪽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소독하는 종류까지 좀 정리해 두시고 자, 우측 두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법입니다. 관리법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여기 이제 환경 관리에서 보면 거의 영순이라고 하면 출제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여기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자주는 객관식도 물어보면 주관식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할 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들은. 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 일단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하나, 둘,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도 있겠네.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할 거는 크게 보시면 자, 신축 공동주택. 그래서 이제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를 측정하는데 자, 규모는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이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규모는 지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 양가로 1번에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자, 100세대 이상의 신축된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기숙사.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적용 신축되는 공동주택 몇 세대, 이제 규모는 보실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자, 100세대 이상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범위는 몇 가지인가? 3가지죠. 3가지를 봤더니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기숙사 뭐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세대 주택은 들어가지 않대요. 그래서 언제 보면 여기 대상 중에 무슨 주택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신데 여기는 다세대 주택은 여기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여기 이 실내공기 측정에 대한 대상의 공동 규모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기술당 다시 한번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이 실내공기 측정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순서는 일단은 양가로 1번에서 바로 훌쩍 뛰어서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4번. 자,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태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양가로 4번에 가니까 공동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보시면 여기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다 그래서 기준은 총 7개 권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게 밑에 가시면 1번에 이제 벤젠은 30, 폼 알데하이드 210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스티렌 3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톨루엔 1000, 라돈 얼마인가요? 148. 단위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표현을 그리고 마지막 라돈은 베이커럴 퍼 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에 마이크로그램 베이커럴이라고 표현했는데 단위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단위 신경 쓰지 마시고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벤젠부터 해서 마지막 라돈까지 해서 6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거죠. 여기는 보신 대로 지금 7가지 권고 기준별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기준치 있죠. 기준치에서 이 7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이 기준치 이내 되도록 해서 권고 기준별에 따른 요 7가지 기준에 따른 항목별에 따른 기준치 이해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해서 7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와 같은 7가지 권고 기준에 따른 항목과 기준치를 측정을 했겠죠. 누가?
시공자가. 근데 시공자가 측정했다면 이거를 시공자 측정하고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뭐 합니까? 이거를 제출도 하고요. 이거를 공고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장, 지금 앞쪽으로 다시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2번에. 2번에 가면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고라 그랬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신축 그 공동체 실내 공기를 누가? 시공자가 측정합니다. 네. 그래서 2번에 가봤더니 제출은 지금 주민협지 몇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고도 하는데 니은번에 가면 주민입주 몇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며칠간 공고합니까? 60일간 해서 개소는 지금 니은번에 A, B, C, D, A, B, C의 세 가지 개소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신다 공고는 그와 같은 세 가지 개소에 공고하고요. 그럼 제출은 며칠인가요? 7일 전에. 공고는 몇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며칠간 60일간 해서 일단 세 가지 정도들이 압축하시면 된 부분들이고 밑에 이제 그 항목하고는 그 부분들을 방금 밑에서 권고가 될 때 7가지를 한번 확인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련된 신축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는 일단 규모, 이 중에 가장 출제 빈도, 요 세 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출제가 그냥 된다, 되고 여기는 지금 뭐 항목, 지금 기출문제 뭐 몇 개 수록되고 잠깐 확인하시겠지만 기출문제 이제 항목만 물어본 것도 있지만 항목별 기준치를 또 짝짓기 박스형으로 해서 한 2번 이상 옳은 것, 옳지 않은 고른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중요하지만 출제는 다 했어요. 이것도 하고 여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중요도나 출제 빈도 가장 높은 게 두 번째지만 그러나 규모를 묻거나 제출에 관한 공고에 관한 숫자도 뭐 그런 복잡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출제 여기도 주관식으로 나왔었고 다 객관식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뭐 중요도를 가장 중요하던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걸 포함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어느 경우도 추가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부분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5번이면 여기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접착제별에 따라 지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여기서 이제 뭐지 이 부분은 이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접착제부터 이제 지금 바닥재까지 해서 오염물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보신 대로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그리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따른 세 가지 오염물질별에 따른 접착제부터 바닥재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지금 양가로 5번에 관한 이 박스 표는 지금 오늘 첨부된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좀 잠깐 보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알아드린 이 메일 정리 노트 지금 보시면 그 3번입니다. 이제 교재 내용은 동일한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교재는 바닥재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제 교재 문항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현재 지금 메일 정리 노트 3번입니다. 정리 노트 3번에 가보면 지금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다. 그래서 방출 기준이다 내리게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방출 기준이네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은 이제 그 중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교재 동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에 지금 가시면 하나 더 추가된 게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목질 판상 제품이 뭐냐면 목질 판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질 판상 제품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보았던 합판. 이 합판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상 이거를 목질 판상 제품을 바꿔놓고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보면 목질 판상 제품 현재 교재 외로 지금 보시면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폼알데는 1번부터 6번까지 0.0인데 목질 판상 제품은 여긴 0.12로 그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이것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톨루엔은 0.08. 그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보시면 목질 판상 제품 얼마? 0.8. 그래서 톨루엔은 뭐 굳이 7가지 그 지금 하나 추가했던 목질 판상 제품을 추가해서 오염물질 톨루엔 크게 그냥 수치 한 0.08로 정리하면 되지만
목질 판상 제품은 포말데하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측에 보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접착제부터 목질 판상 제품까지 기술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박스표는 지금 현재 출제를 한번 기출로서 주관식을 한번 물었던 부분인데, 한 3번의 지금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현 박스표에서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는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 이번 시험까지는 이 박스표 기준으로 출제하겠다. 일단 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빠졌던 목질 판상 제품 꼭 추가하셔서 이 3번 자료로 좀 보완을 좀 해두시도록 하고요. 자, 박스표는 여러분 먼저 그 오염 물질에 관한 종류별에 따라 쭉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 다시 교재로 오면 3번입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이제 보시면 1번에 심미적 영양 물질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일부 보면 이 먹는물 소질 기준 및 검사들과 규칙의 별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 일부를 발췌해서 3번에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지문에 1번에 심미적 관련 경도는 지금 그 중에 전부 보실 게 아니라 수돗물의 경우가 몇 mg per 리터인가요? 경도는 그 양가로에 나와 있는 천을 보지 마시고 수돗물의 경우만 하나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경도는 수돗물의 경우 300mg per 리터를, 그 다음 탁도는 얼마? 1NTU를 넘지 않습니다. 정발잔류물 여기는 500mg per 리터를, 동은 1, 색도 5도, 그리고 세제 음이온, 여기는 얼마를? 0.5mg을, 그리고 수소연 농도 5.8에 8.5를, 아연은 얼마? 3. 그래서 여기 경도부터 해서 지금 아연까지 이게 한번 이 박스표가 실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4회 때 한번 출제해요. 4회 때. 그러니까 4회 때 나와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글쎄 근래라고 볼까요? 19회 때 한번 시설에서는 객관식으로 여기 지금 기술된 1번의 가에서부터 지금 아까지 중에서 여기서 5가지를 또 가져와서 또 틀리게 한번 냈었던 데, 그러니까 출제는 거의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 이 외로도 상당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는 아마 시설하고 연계, 시설을 실무 쪽에 기출된 지문을 연계해서 일부 몇 가지만 갖다 놓은 부분들이니까 이제 지금 1번의 경도, 수돗물에서부터 마지막 아이언까지 정도만 나와 있는 수치 정도 기준치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할까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보면 먹는물 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 2개 박스표가 나옵니다. 박스표가 나오는데 박스표는 지금 급수 설비 상태 구분 및 방법이라고 수도법 시행 규칙의 별표 규정의 내용들이 이 부분이. 자, 검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일반 검사하고 이번에 전문 검사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한번 저기 급수 설비할 때 한번 살펴봤던 게 뭘 살펴봤어요? 조수조를 잠깐 살펴봤어요. 조수조를 여기 이제 조수조를 잠깐 살펴보고 조수조란 건 이제 조수조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조수조를 설치했다. 조수조 설치 기준. 그래서 조수조 설치 기준을 봤었고 해서 설치 기준을 봤는데, 자, 조수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조수조가 있다. 그럼 여기 물이 담겨 있겠죠.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겨 있는 이 물은 결국 공동택을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그럼 공동택이라고 한다면 공동택이 이제 이 조수조 예를 들어 건물 지하에 있다면 이 조수조에 있는 이 물이 결국 이 물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조수조에 있는 물이 결국은 이 조수조를 출발 어디까지? 우리 집의 수전. 그래서 우리 집의 수전은 급수전이죠. 그 법상 표현이 급수전. 여기서는 말하는 급수전이라는 건 수도꼭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의 급수전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여기 조수조에 있는 이 물이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 우리 집에 있는 급수전까지 올 때는 뭐를 통해서 여기는 보면 조수조 출발 요 물이 이 급수관을 통해서 우리 집 수전을 통해서 우리 세대 필요한 급수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조수조 설치를 하고 조수조도 설치하지만 조수조를 설치도 하지만 무슨 기준이 있었던가요? 관리 기준도 있었어요. 관리 기준을 한다면 자, 법에 따라 이 수도법에 따른 시기가 되면 조수조도 수질 검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수조 상태에 대한 위생 점검 등에 따른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기준을 맞췄다면 그 기준에 따라 깨끗한 물일 건데 이 물이 결국 어디를 통해 우리 집 옵니까? 급수관.
그럼 우리 집에 요 물이 오는 것은 결국 뭐를 통해 옵니까? 요 급수관을 통해 우리 집 올 건데 이 지금 여기 저 출발했던 요 물이 여기 우리 집 수정까지 오는 것은 급수관을 통해 오는데 이 급수관을 통해 오는 물이 깨끗할까 더러울까?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 검사에 관한 게 무슨 검사가 있다? 이게 일반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박스 봤던 두 번째 무슨 검사가 있다? 전문 검사가 있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이나 수로가 여기 그 검사에 관한 기준에 관한 것만 수록해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반 검사, 급수 검사라는 방금 말씀 이 조수습 출발해서 각 필요 개소 수정까지 가는 요 경로인 급수 가는 데서 무슨 검사? 일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 검사를 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 검사로 끝나는 건데 이 소득법에 따라 일반 검사를 했더니 그 사유가 두 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유는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로 넘어가 이게요?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일반 검사는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 검사를 말하냐 두 가지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초조사는 그냥 참조하시고 여기는 두 번째 급수관 수질 검사. 그럼 여기 급수관 수질 검사랑 여기 이 조수조 출발했던 물이 여기 수정까지 가게 되죠. 이 급수관에 고인 이 물에 대한 뭘 받아보자는 거예요. 수질 검사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시료 채취입니다. 시료란 것은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니까 건물 내 이미 냉수 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몇 리터를 1리터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물에 대해서 항목은 몇 가지를 지문에 가보니까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따른 7개 항목에 따른 탁도 1NTU 이하에서부터 아연이 얼마 3mg per 리터 이하가 된 7개 항목에 대한 그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를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료 채취 방법 그리고 검사 항목별에 따른 기준치에서 두 번째 박스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이건 일반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어 말 그대로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건데 수질 검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기술 나와 있는 탁도부터 아연에 따른 그와 같은 기준치 이하가 뭐 초과가 됐다. 기준치 초과할 수 있죠. 초과됐다면 어떻게 되지? 그 기준치가 2배 연속을 초과했다든 포함해서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 되면 그때는 무슨 검사로 넘어가는데 이게 일반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로 전문 검사. 그러면 전문 검사는 어떻게 실시되는 검사를 전문 검사를 합니까? 밑에 가보니까 분류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급수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전문 검사인데 그러면 전문 검사 항목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할 거냐 밑에 이제 보신 대로 우측에 항목은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유량, 외부 부식 관찰 총 몇 가지 6개 항목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전문 검사가 실시되는 거예요. 여긴 6가지 항목 하나 봐두시면서 그 중에 수압 측정, 수압 측정 일단 체크, 수압 측정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유속, 유량 체크. 그럼 6개 현장 항목 중에서 그 3가지를 체크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압, 유속, 유량을 측정한 거는 그 건물에 크게 낮은 층에서 할까요? 높은 층에 할까요? 봤더니 지금 수압 측정 같은 경우 첫 번째 줄에 보면 가장 높은 층의 그리고 유속, 유량도 보니까 가장 뭡니까? 높은 층의 그래서 유속, 유량, 수압 측정을 어디서 측정합니까?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층에 뭐 측정하는 건 뭐가 있다? 수압, 유속, 유량을 그렇습니다. 봐주시고 수압 측정은 한번 다시 이제 그 검사 방법 두 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문에 갔을 때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소곡지 하나 이상에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는 측정이 되는 그 위생기구 소곡지를 하나 이상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 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는 당연히 각 동마다 하는 건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여러 동이면 각 동마다 하는 거는 뭐 일반 상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위생기구는 그때 어떤 위생기구를 표본으로 합니까? 그래서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수압을 측정합니다. 라고 해서 수압 측정은 가장 높은 층 그리고 위생기구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 그래서 그것까지 봐주실까요? 일단 여기는 그 정도 두 가지 정도 봐주셔서 지금 급수관의 수질 검사하고 현장 조사는 꼭 6가지 항목 그리고 방금 봤던 수압, 유속, 유량에서
그 세 가지 꼭 체크하실 게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 아직 지금 현 4번에 여기는 소음 진동 관리법 관련 그 시행 규칙의 별표 규정 중에 이 박스가 들어있는 번, 현재 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건데 생활소음 진동 기준 아직 주관 그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뭐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혹시나 해서 한번 보시는데 여기는 그리 뭐 정리할 숫자가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이 관련법에 따른 규칙의 그 정리는 보면 시간대별하고 대상 지역인데 그 대상 지역 중에 가번에 뭐가 앞에 들어있습니까? 주거지역에 들어있어요. 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만 하나 밑줄 꺼놓으시고 주거지역에서 생활진동 규제 규제는 이 관련 소음 관련 법령 규정상에서 그 시간대별에 따른 주간 심야에 따른 수치 주간이면 22시까지를 65dB 이하 그리고 심야는 22에서 그 다음 06시까지에서 얼마? 60에서 일단 주간 심야에서 65와 60 정도만 체크해 주시죠.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부분들은. 내용은 환경 관리 때 이 정도 뭐 교재 수록이든 뭐 내용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좀 그 정도 정리하고 뭐 기출문제 잠깐 몇 개만 볼까요? 자, 적중 예상 문제라고 이제 교재에 이제 수록이 된 객관식 문제라는 그래서 01번은 여기는 보면 생활 소음 규제 여기는 생활 소음 좀 전에 봤던 좌측의 4번은 진동 규제 기준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지만 01번에 보시면 여기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 관련한 부분 시험을 냈었던 것으로서 01번은 뭐 지금 시간대별에 따른 지금 주간 야간 관련 데시벨 요 수치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따로 설명하기보단 01번은 지금 현재 1번을 통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데시벨 수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의 수치 한번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들은 여기 하나 체크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02번 나와 있는 02번 한번 참조로 봐두시고요. 위험을 봐두시고 자 한 장을 넘기면 03번이 있죠. 03번에서 지금 현재 03번 08번에서 좀 전에 여기 방금 지어졌네요. 실내 공기질 관련 권고 기준에 따른 총 7개 항목에 따른 기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형은 지금 03번과 같이 해서 그중에 5가지를 주고서 권고 기준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이런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 장만 잠깐 넘겨 떠와 볼까요? 가장 근래는 지금 지난 22회 때 08번 잠깐 기출문제 360번에 가보시면 가장 근래는 여기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점에 언급했던 게 거의 뭐 매회 거의 한 매 1.5회 정도 출제하는 것 같아요. 뭐 주간식도는 뭐 여기는 항목만을 물어보고도 나오는데 그건 뭐 일단 뒤쪽에 잠깐 나와 있을 건데 일단 08번 근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규모 권고기준 7가지 되는 항목과 그다음에 제출 공고는 그냥 얼마로 제출 얼마 77, 60을 하시면 되죠.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제출은 7, 공고는 7, 60에서 그 숫자를 빼 나머지라면 일단 여러분 7가지 항목별에 따른 그 기준치 숫자는 꼭 해서 여기는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뭐 항목이든 또는 수치든 물어봐 쓰실게끔 정리를 좀 해 놓으시도록 하고요. 유형은 이제 이게 이제 문항자 차지하는 빈도도 이게 또 가장이라고 현재 있는 문제 중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관한 문항이 좀 많이 있었고, 자 교재는 뒤쪽으로 06번입니다. 06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06번 이게 시설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 06번 심미적 영양 물질 관련해 보시면 그 중에 색도가 5도입니다. 그래서 2도가 아니라 얼마? 5도.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변형을 했는데 유형은 이제 시설의 출제 이와 같이 총 5개 항목별에 따른 기준치를 놓고서 그 기준치를 하나 틀리게 꼭 물었던 유형이 되기 때문에 유형은 지금 이거는 뭐 시설에서 3번, 실무에서 3번이기 때문에 가능성 아까 그 일부만 수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만 정리해 놨던 것 봐두시면 되고요. 자, 객관식은 뭐 그 정도 유형 좀 살펴보신 거 좀 마무리하고 주관식을 잠깐 봐보시면 361페이지 가시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보시면 여기는 층간소음에 관한 층간소음은 공기전달 소음 관련해서 관련 5분간의 등가소음도가
이것도 근래 지금 주간 야간에 관한 데시벨차를 가지고 쓰는 걸로 한번 시험을 물어봤었던 것 정리 봐주십니다. 부분들은. 여기 있는 보면 지금 2번은 그 좀 전에 7개 항목 중에 한번 그 책 쓴 저자가 이렇게 해서 뭐 그 중에 하나 라돈의 검출량은 양가로 베이커를 세제곱미터 이하를 권장한다 그래서 여기는 라돈 얼마가 됩니까? 148. 그래서 여기는 7개 항목에 따른 기존치 어느 경우를 물어봐도 수치 또는 항목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자 하면서 주관식은 뭐 그 정도 문제로 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기면 일단 챕터 5장의 안전관리가 나옵니다. 챕터 5장의 안전관리. 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뭐 진도 마지막이면서 끝부분이 되는 안전관리 파트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양 1번의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등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서 두 가지를 수록을 해 놨습니다. 부분들을 두 가지를 수록해 놓고서 관련 지문을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여기 안전관리 관련해서 1번 안전관리 계획 뭐 교육이다 나와 있는 부분에 일단 여기 1번의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에 일단은 먼저 1번의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1번은 규모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은. 그래서 1번 일단 박스를 잠깐 들어가 보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관리 주체는 다음의 시설 밑에 나와 있는 1번 가스 시설에서부터 이제 그 밖에 그 국토교통부랑 관련된 박스에 지금 음영을 주어진 박스에 또 들어가 있는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좀 일련의 시설들이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뭐 합니까?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박스에 있는 시설은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말 그대로 이 안전하게 관리하게 뭐 하더라? 계획을 세웠다. 그냥 뭐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게 뭐 안전관리 계획이다.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군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관리하게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이 계획은 그럼 어느 대상으로 수립을 할 거냐? 전유냐 공유냐 물어봤어요. 여기는 당연히 어딘가요? 당연히 전유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어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맞다. 근데 그러면 공용 부분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 이 계획을 수립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을 세우는 수립 대상은 공용 부분 중에 모든 공용 부분이 아니라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포함할 대상 시설.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 대상 시설은 어느 대상 시설을 이 계획에 이 수립할 때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해서 이를 시행할 것이냐. 그래서 박스에 지금 들어있는 01번의 1번부터 해서 8번의 마에 해당되는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뭐 하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대상 시설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박스표는 지금 출제는 거의 빈도가 지금 예전이만 12회 때까지 출제 빈도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대상 시설을 주었을 때 여기가 주어지는 대상 시설은 뭐 여기서 뭐 기출 문제 유형을 다 봐보면 여기는 출제는 거의 없으니까 혹시 주어지는 요 대상 시설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이 주어지는 요 물음표 어떤 대상 시설 때 이 대상 시설이 무슨 느낌이 나더라? 전유 부분의 느낌이 난 시설이면 여기는 해당이 된다? 안 됩니다. 대상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공용 부분 중에 대상 시설을 정해놓고 그 주어진 대상 시설의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드다? 전유 부분의 느낌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은 포함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그 지문에 박스에 있는 시설 중 하나를 잠깐 볼까요? 하나를 보면 자, 그 중에 지금 5번입니다. 5번은 그 대상 시설 뭐가 나와요? 연탄가스 배출기죠.
연탄가스 배출기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은 현재 여기서 연탄가스 배출기가 나왔다는 것은 난방을 뭘로 했더라? 연탄으로 했다는 거예요. 연탄가스 배출 지금 공동태 연탄을 쓰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법령상은 현재 여기 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연탄가스 배출기는 맞는데 지금 양가로 단서 뭐라고 했는데 이게 세대별로 설치된 건 제외한다. 그럼 세대별로 설치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요. 그래서 연탄가스 배출기는 현재 규정상은 있습니다.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뭐는 세대별로 설치된 건 제외한다. 그럼 여기는 전유 부분에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뭐합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5번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 승강기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 인양기 있죠. 인양기도 공동택에 지금은 거의가 아니라 아마도 찾아보기 쉽지 않게끔 거의 없는 시설이지만 일단 인양기도 들어있다는 것. 네, 그걸 포함해서 쭉에서 그와 같은 대상 시설의 종류. 그럼 결국은 시험은 이전에 물어봤던 것은 여기다가 다른 시설 하나 끼워 넣게 하고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였을 부분인데 근데 그런 유형의 문제 지금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시설물의 종류가 꾸준하게 빈도를 높게 유지해 왔던 대상 시설 중에 하나가 밑에 이제 가보시면 박스에 시설 안전 관련 기준 및 진단사항이라 그래서 박스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련 진단에 관한 기준 이 박스표는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를 빈도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표는 기억을 하시고 이제 박스표 크게 5가지 보신 대로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총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가장 기본 정형화된 문제는 이 진단별에 따른 뭡니까? 대상 시설 플러스 뭐예요? 점검 횟수. 여러분이 이 점검 횟수를 여러분 이 세 개가 짝짓기 3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빙기부터 위생 진단까지 이 대상 시설별에 따른 점검 횟수가 맞게 되어 있는가 하는 확인은 그게 가장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서 해빙기하고 우기 진단에 가보니까 그 각각 3번째 뭐가 들어있냐면 번면이죠. 번면은 비탈면. 번면이란 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보셨을 때 번면. 번면은 지금 비탈면입니다. 비탈면에서 번면은 비탈면입니다. 비탈면. 그래서 번면은 비탈면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서 번면이라는 의미 하나 봐주시면 해빙기는 연일에 2월, 3월, 우기는 연일에 6월, 월동기는 연일에 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에 가보니까 대상 시설의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변전실부터 쭉 해서 어린 놀이터까지 다수의 시설이 있고요. 자, 점검 횟수를 가봤더니 매 분기 1회 이상이라고 점검 횟수. 그러니까 변전실부터 어린 놀이터 해당될 이와 같은 안전진단 대상 시설 얼마에 주기로 합니까? 매 분기 1회 이상인데 안전진단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는 점검의 주기가 좀 다른데 일단 승강기 포함되는 거 확인해 보니까 3번째 줄 중간에 가보니까 승강기 들어있네요. 그러면 승강기는 안전진단 대상이 분류가 되는데 승강기입니다. 그러면 승강기는 지금 점검이 매 분기 1회 이상인데 다만 승강기의 경우는 승강기 관련 법률명이 좀 바뀌었는데 그 수정이 안 된 거니까 그중에 지금 안전진단 요 중에 이 지금 진단 중에 안전진단은 대상 시설이 많은 거 봤고요. 그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에 그 중에 뭐가 있다?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경우라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승강기의 경우라면 지금 승강기 법령에 따른다는 것은 현재 매 분기가 아니라 승강기만큼은 여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는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은 월 1회 이상.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박스 우측 이와 같이 월 1회 이상. 그래서 승강기는 분명 이 안전진단 대상 시설 분류는 되긴 하지만 점검 횟수는 이 공동택관리법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얼마의 주기로 봤습니까? 월 1회 이상 점검받는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위생진단은 3가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2번은 그 관련 교육.
자, 안전교육은 이제 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인데 박스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 박스 잠깐 보실까요? 자, 교육은 지금 이제 보시면 방범 교육 및 안전 교육인데 일단 먼저 여기 이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 자, 이 수무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을까 이제 그래서 지문에 가봤더니 1번에 지금 이 수무 교육 시간은 연 몇 회이니 연 2회이네. 연 2회인에서 시장 구조를 실시하는 횟수로서 매일 몇 시간인가요? 4시간. 그래서 여기는 이 교육 관련한 부분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가장 같이 하나 묶어볼게. 실시권자는 누가 되죠? 시장 군수구청 내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실시권자 하나 확인했다면 숫자는 지금 1년에 몇 번? 연 2회네. 2회이네고 매일 몇 시간인가요?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란 숫자 하나 확인해서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교육 내용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대상자만 좀 잠깐만 대상자만 대상자는 지금 보시면 그 방범 교육은 경비 책임자가 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고 소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라고 해서 대상자는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항 2번 현재 여기는 교재 문항 번호 그대로 가봤을 때 문항 번호 몇 번? 2번 있죠. 그래서 2번에 관한 교육에 관한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지문에 자, 소방법 시행 규칙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여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수한 것을 본다라는 지문 현재 그 위에 좀 전에 봤던 그 지문 위에 3번 교육 내용에 갔을 때 지금 안전교육은 다시 소방과 시설물 안전교육으로 나눠집니다. 부분들은 자 이거는 무슨 말? 좀 여기 방금 소방 관련 법령에다 교육은 몇 가지였던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교육이다 그래서 소방 안전교육, 실무 교육인데 요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면 무슨 교육을 받은 것을 여기서 본다는 이야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면 무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여기는 이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대체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교육으로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해서 02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지문 현재 여기 그래서 크게 이제 봤을 때 정리하실 것은 교육에 관한 축이 2, 4 하나 봐두시고 방금 봤던 여기 교재 문항 번호 2번으로 봤을 때 소방 관련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았던 그때는 이 법에 따른 즉 공동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에 하나 소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정리 봐두실까요? 일단 1번에서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대상 시설물의 종류 그리고 박스표에 따른 5가지 시설별에 따른 횟수하고 그리고 교육은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일단 이 공동택 관리법에서 교육은 크게 4가지 정도를 정리했었는데 이 법에 따른 교육 중 4번째 방법 및 안전교육까지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번에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부터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겠습니다.